왜 또 그런 몸짓 하는 거야? 없어가지고. 그렇나? 자, 간다이. 새로운 단원 들어가죠? 함수 진행합니다. 함수. 함수 단원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함수 배운 게 한 2개 정도 있죠? 정비례 함수랑 아니네, 한 3개 있네. 1차 함수랑 반비례 함수랑 2차 함수 이렇게 3개 배웠는데 거기서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문제 풀어도 다 풀렸어. 그죠? 틀린 답을 고르진 않았는데 왜 여기서 함수를 다시 배우냐면 함수의 정의부터 새로 배워야 돼. 오케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함수에 대한 개념들은 너무 약해요. 정확한 함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함수를 다시 한번 잡고 갑니다. 함수는 결국에 뭐가 중요하냐면 대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응이 뭐야? 어떤 것들이 짝지어지는 걸 갖다가 대응이라 그래요. 그죠? 이해되시냐?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집합 배웠으니까 x라는 집합이 있어. 이 녀석의 원소 x가 있고요. 조건 제시법으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어. 다음에 y라는 집합이 있어. 이 녀석의 원소는 소문자 y고요. y에 대한 조건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붙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집합 x의 원소 x랑 집합 y의 원소 y가 짝지어지는 걸 갖다 뭐라 부르냐면 대응이라고 부를 수 있어. 바로 요 화살표가 대응의 증거다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크게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이해되시냐? 그래서 함수를 보통 어떻게 쓰냐면 집합에서 집합으로의 함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얘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읽으면 돼. 오케이? 얘는 어떤 걸 표현하는 거냐면 이 집합에 있는 원소랑 이 집합에 있는 원소가 대응된다 라고 알아들으시면 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있는 누구가 여기 있는 누구랑 짝이 지어지는지는 여기서 모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x라는 집합에 원소가 여러 개 들어있을 거고 y라는 집합에 원소가 여러 개 들어있을 거야. x에서 y로의 대응이라는 건 알 수 있는데 누가 누구에 대응되는지는 정확히 모르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직접적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 녀석의 원소 x가 x 플러스 1에 대응된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어. 이해돼? 이러면 여기에 있는 원소가 어떻게 대응되는지가 바로 보이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냐? 얘는 누가 누구한테 대응되는지는 몰라. 얘는 바로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함수의 기본은 무조건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다음에 함수의 정의 갈게요. 대응까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하셨으면 함수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 되는 걸 갖다가 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오케이?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 대응되는 걸 함수의 정의라고 해. 근데 이 정의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서 요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되는데 잘 봐.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대응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냐면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다 라는 걸 여기서 파악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되냐? x의 원소가 y의 원소에 대응되니까 x에서 y로의 함수야. 만약에 내가 요 함수에 이름을 갖다가 f라고 지었어. 그러면 이 녀석을 함수 f고 얘는 x에서 y로 대응되는 함수다. 요렇게까지 줄여서 쓸 수 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돼? f라는 건 함수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함수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이해됐어? 그래서 이름 붙이고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지에 따라서 요렇게까지 줄여서 쓸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숨겨져 있는 뜻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로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x의 원소는 빠지지 않고 모두 x의 각 원소에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요렇게 해석이 될 수 있어. 집합 x에 있는 원소는 빠지지 않고 모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함수를 그동안 많이 써왔잖아. 그지? 그러면 어떤 식으로 썼냐면 x에 넣어서 y 값을 뽑아냈단 말이야. 이해되니?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x가 집어넣는 녀석이고 여기 있는 y가 결과로 나오는 녀석들인데 집어넣는 쪽에 있는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빠지지 않고 모두 사용할 수 있어야 돼.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다음에 두 번째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가 두 개는 대응이 불가능해. 오직 하나 대응된다 그랬으니까 x의 원소 하나에 y의 원소 두 개는 대응이 불가능해요. 오케이? 무슨 뜻이냐면 x 값을 집어넣었을 때 y 값이 두 개 나오는 경우는 함수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제일 숨어있는 뜻인데 y의 원소는 남아도 돼. x의 원소는 빠지지 않고 전부 다 써야 돼. 근데 y의 원소는 남아도 돼. 등장하지 않는 y가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요거 세 개만 지켜주시면 얘를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알겠어? 그래서 요거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해드리면 함수의 대응 관계는 보통 주머니로 많이 표현을 하는데 한 세 가지 경우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함수는 대응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 1이 3에 대응되고 4에도 대응돼. 오케이? 요게 첫 번째 경우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경우는 1이 3에 대응되고 2가 3에 대응돼. 요게 두 번째 경우. 여기까지 오케이? 세 번째 경우는 1이 4에 대응되고 2가 3에 대응된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이거 1, 2, 3번에 위배되는 게 있어 없어? 안 지킨 거 있어? 얘는 그러면 함수야. 이해돼? x의 원소를 전부 다 사용했고요. x에서 뻗어나가는 화살표가 두 개인 것도 없어. 이해돼? y의 원소는 남아도 되는데 안 남아도 되는 거잖아. 그지? 안 남아 있는 상황인 거야. 얘는 함수예요.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x의 원소가 전부 다 사용됐고 화살을 전부 다 쐈고요. 그죠? 두 발손에 있어 없어? 없어. y의 원소 남아도 된다 했잖아. 그지?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죠.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가 아니야. 왜? 화살을 안 쏜 x의 원소가 있기 때문에. 야야 효래야 뭐해? 알았어. 왜 이렇게 즐겁게 빌리고 빌려? 행복해?
이해되셨나요? 얘는 함수가 아니고요. 얘네 둘은 함수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어? 이게 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고요. 자, 다음에 그러면 보통의 함수를 이름을 붙여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함수인지를 표시를 해준단 말이지. 오케이? 함수의 이름을 쓰고 어디에서 어디로 대응되는 함수인지를 무조건 표시를 해주게 되어 있어요. 오케이? 그게 약속이야. 그러면 여기서 역할을 한번 알아봅시다. 얘 있지? 집합 X. 얘는 역할이 뭐냐면 정의역. 오케이? X 값에다가 집어넣는 애들을 모아놓은 걸 정의역이라 그래. 이해돼? 쉽게 말해서 X에다가 대입하는 원소들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집합 Y는 공역이야. 공역은 뭐냐면 Y 값이 될 수도 있는 애들. 이해돼? 얘는 정의역, 얘는 공역. X에 대입해야 되는 원소들, Y 값이 될 수 있는 원소들. 오케이? 근데 얘네 두 개 말고 중요한 게 누가 있냐면 치역이라는 녀석이 있어. 잘 봐. 공역은 Y 값이 될 수도 있는 원소들을 모아놓은 게, 될 수도 있는 애들을 모아놓은 게 공역이잖아. 그지? 치역은 뭐냐면 Y 값이 된 애들. 이해돼? 공역 중에서 실제 함수값이 된 애들만 모아놓은 게 치역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어디였어? 이해됐어? 그럼 봐봐. 정의역. 그냥 문제에서 정의해줘. 정의역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그걸 어떻게 사용해야 되냐면 이 문제를 풀면서 X에다가 여기 있는 원소들만 집어넣어 볼 수 있어. 알겠어? 그 이외는 생각하는 게 아니야. 공역은 딱히 우리가 생각할 건 없어. 알겠어? 왜냐면 여기서 X값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 요 안에 있는 녀석들이. 우리가 딱히 신경 쓸 건 없어요. 이름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근데 치역은 약간 중요해. 알겠어? 왜냐면 실질적인 함수를 결정짓는 녀석들이 치역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치역은 쉽게 말해서 Y 값이 된 원소들을 모아놓은 거지만 요걸 엄밀히 정의로 사용을 하자면 얘도 집합일 거 아니야. 그지? 원소들을 모아놨으니까 얘는 원소의 모양이 fx고요. x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을 갖다 쓰시면 얘 때문에 실제 함수값이 된 애들만 나오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이해돼? 이해됐어? 다음에 하나 더 알아두시면 좋은 건 Y 값은 함수 값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 여기까지 필기 하세요. 필기해. 그 종이 한 장 줬지? 거기다가 해, 적당히.
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가지고 함수에 대한 기초는 다 배웠어. 이제부터는 그거 가지고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단계인데, 다음은 뭐냐면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두 함수가 있는데 두 함수를 서로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뭘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를 설명을 드리면, 정의역의 모든 원소의 함수값이 대응되는 함수값이 같다. 요걸 만족시키면 함수가 서로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게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예를 들어서 fx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x제곱이야. gx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x제곱이야. 같아? 달라? 같아 달라? gx랑 fx는 같아 달라? 당연히 같아요. 그죠? 왜냐면 식이 똑같으니까 같을 수밖에 없잖아. f랑 g는 같다라고 볼 수 있어. 무조건이지. 그지? 근데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인데 gx는 절대값 x야. 같아 달라? 다르지. 그지? 근데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문제에서 정의역을 제한시켜주면 가능해. 만약에 요 두 함수에서 사용하는 정의역 x에다가 집어넣어 봐야 되는 원소가 마이너스 1이랑 0이랑 1 딱 3개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f-1은 얼마니? 1이죠? g-1은 얼마야? 1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f0은 얼마야? 0이죠? g0은 얼마야? 0이죠? 여기까지 오케이? f1은 얼마야? 1이지. g1은 얼마야? 1이지. 이해돼? 그러면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함수값이 똑같아. 이해돼? 쉽게 말해서 같은 걸 집어넣으면 같은 게 나오면 같은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 눈으로 보기에 식은 x제곱이고 절대값 x라서 다르지만,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fx랑 gx의 대응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에 얘도 역시나 f라는 함수랑 g라는 함수가 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이해돼? 두 함수가 같은지 다른지를 비교할 땐 같은 걸 넣었을 때 같은 게 나오면 같은 함수라고 보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요게 함수가 서로 같을 조건. 자, 다음에 여러 가지 함수. 얘는 뭐냐면, 함수도 구분을 지을 수가 있겠지. 그지? 분류를 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방금까지 배운 건 가장 큰 범위의 그냥 함수라고 부를 수 있는 녀석이고, 그 안에서 함수들을 분류를 할 수 있는데, 그 분류의 기준이 뭐냐면 대응 관계에 따른 분류야. 정의역과 공역의 대응 관계에 따라서 함수들을 분류를 해볼 거야. 알겠어? 그래서 크게 보시면 4가지가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1대1 함수. 1대1 함수. 이름 들었을 때 뭐 만족시키면 1대1 함수가 될 것 같아? 효래야, 뭐 만족시키면 될 것 같아? 코 좀 그만 만져. 코 커지겠다. 뭘 만족시키면 1대1 함수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다. 생각은 해볼 수 있잖아.
반항하는 거야? 1대1 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정의역 x의 두 원소 x1, x2에 대하여 x1이랑 x2가 다르면 x1의 함수값이랑 x2의 함수값도 서로 다르다가 1대1 함수의 정의야. 알겠어? 요걸 쉽게 말하면 x 하나에 y가 하나만 대응되고 있으면 우리 아까 함수의 정의 공부할 때 y는 x가 쏘는 화살을 여러 발 받아도 상관없었잖아. 그지? 이해돼? 근데 얘는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없어.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돼야 돼. 그러면 y, 공역에 있는 원소 중에 남는 거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되죠. 그것까진 상관이 없어. 딱 요것만 만족시키면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 x값 하나에 y값이 화살을 한 발씩만 받고 있으면 1대1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y값 중에 남는 거 있어도 상관없어. 알겠어? 두 번째는 1대1 대응 함수. (1대1) 함수에서 대응이 더 붙었죠. 그죠? 얘랑 1대1 함수의 차이는 뭐냐면 1대1 대응 함수는 1대1 함수 중에서 공역과 치역이 일치. 하면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일치한다라는 말이 중요한데 이게 무슨 뜻이야? 남는 y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어? 이해돼? y가 화살을 한 발씩만 받아야 되는데 선택을 받지 못하는 y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이해돼? 네. 다음에 세 번째는 항등함수. 항등함수는 뭐게? 항등함수의 정의는 뭐냐면 x의 원소 x가 x에 대응되면 돼. 그게 항등함수야. 무슨 뜻이야? 쉽게 말하면 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항등함수. 오케이? 1을 넣었으면 함수값으로 1이 나와야 돼. 100을 넣었으면 함수값으로 100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5를 넣었으면 함수값으로 마이너스 5가 나와야 돼. 그게 항등함수. 오케이? 다음에 네 번째는 상수함수죠. 상수함수의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 치역에 원소가 하나 있으면 상수함수야. 알겠어? 치역의 원소가 하나 있으면. 상수함수는 반드시 어떻게 생겼냐면 y는 상수 또는 fx는 상수, 요런 형태로 생긴 게 상수함수야. 무슨 뜻이냐면 뭘 집어넣어도 무조건 a 하나만 튀어나오는 걸 상수함수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냐? 이해됐어? 네. 자, 다음에 자, 함수 그래프 판별이에요. 그냥 무슨 얘기냐면 그래프만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 아니면 이 함수는 1대1 함수인지 다른 함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느냐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림을 보고 얘가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보자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쉽게 보는 2차 함수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 2차 함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을 수 있어요.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이름부터가 2차 함수니까 당연히 함수지. 그치? 그럼 얘는 함수야 아니야? 얘는 함수야 아니야? 함수계 아니게. 여러분들이 그래프만 보고 그냥 넓은 범위의 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임의의 세로선, 그러니까 y축이랑 평행한 선이죠. 임의의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무조건 한 개만 있으면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임의의라는 뜻은 뭐냐면 아무데나 라는 뜻이야. 그지? 임의의 곳에 y축과 평행한 세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만 생기면 걔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어. 얘는 y축이랑 평행한 선을 아무데나 그려도 무조건 교점이 하나지. 그지? 그러니까 얘는 함수야. 얘는 여기 그으면 교점이 없어. 여기 그으면 한 개인데 여기 그으면 두 개잖아. 그지? 그러면 얘는 함수가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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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얘가 말하는 게 뭐냐면 x값 하나는 화살을 한 발만 쏜다. 요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걸 그림으로 판별을 하는 거야. 이해되냐? 조금 더 발전하면 그냥 함수 아니라 1대1 함수를 판별하라는 경우도 있어. 1대1 함수는 그냥 함수에서 뭐가 추가됐어? y값들이 화살을 한 발씩만 받아야 되는 게 1대1 함수잖아. 그지? 그걸 그림으로 판별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임의의 가로선을 그어보는 거지. 가로선이라 하면 x축 평행이죠. 그렇게 임의의 가로선을 그었을 때 교점이 한 개 있으면 1대1 함수야. 알겠어? 이해돼? 이해되냐? 그러면 똑같이 2차 함수가 있고 여러분들은 안 배웠지만 3차 함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세로선, 둘 다 세로선 그었을 때 아무 데서나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니까 둘 다 함수라고 할 수 있어. 그지? 근데 얘는 요렇게 가로선을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얘는 아무 데나 가로선을 그어도 무조건 한 점에서만 만나죠. 그죠? 그러면 얘는 함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야. 이해돼? 얘는 함수면서 1대1 함수야. 여기까지 이해되냐? 네, 여기까지 필기하시죠. 한 장 더 줘? 자식이. 자, 일어나시고. 자, 이어서 갑니다. 개념 하나 정도 더 남았어요. 가운데다. 자,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가 무슨 뜻이냐면 잘 봐. 정의역에 원소가 두 개가 있고요. 공역에 원소가 두 개 있어. 오케이. 정의역의 원소 두 개, 공역의 원소 두 개. 요 상황에서
다르게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건데 잘 봐. 1이 3에 대응되고 2가 4에 대응되는 거 하나 만들 수 있죠. 그죠? 요러면 함수가 한 개 생긴 거고 1이 4에 대응되고 2가 3에 대응될 수도 있겠지. 그지? 그러면 초록색 대응이랑 빨간색 대응은 같은 함수야 다른 함수야? 다른 함수예요. 그죠? 그럼 함수가 지금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그지? 또 다른 함수 만들어 볼 수 있지. 1이 3에 대응되고 2도 3에 대응돼. 그러면 함수가 총 3개. 다음에 또 뭐가 가능하냐면 1이 4에 대응되고 2도 4에 대응되는 거 하나. 요거 말고 더 함수가 있냐라고 하시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의역의 원소가 2개, 공역의 원소가 2개일 때 함수가 최대 4개까지 생길 수 있어. 요게 함수의 개수 개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정의역의 원소랑 공역의 원소가 똑같아도 대응 관계에 따라서 다른 함수가 될 수 있다라는 게 함수의 개수인데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있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있어. 문자를 좀 맞추기 위해서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R개라고 하고요.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의역의 원소가 R개 있는 거, 공역의 원소가 N개 있어. 요때 첫 번째 그냥 함수의 개수. 어떻게 뭐랄까?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야. 순열조합 이용하시면 돼. 그러면 잘 생각해봐. 우리가 아까 함수의 정의를 배웠을 때 정의역에 대한 조건이 빡세, 공역에 대한 조건이 빡세. 누구한테 더 엄격해? 누가 더 빡세? 누가 지켜줘야 되는 게 좀 더 많아? 교래야, 누가 더 많아? 듣고 있었어? 뒤지고 싶어? 정의역의 조건이 빡세, 공역의 조건이 빡세. 정의역에 대한 조건이 훨씬 빡세죠. 그죠? 왜냐면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화살을 한 발씩 쏴야 되잖아. 그지? 공역에 있는 애들은 여러 발 맞아도 되고 한 발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는데 정의역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화살을 쏴야 돼. 그니까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기준으로 삼을 건데 정의역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한테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정의역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공역에 있는 원소한테 화살을 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 정의역에 있는 첫 번째 원소가 Y한테 화살을 쏠 거야.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유진아 몇 가지야? N개죠. 그죠? 두 번째 원소는 그럼 몇 가지야? 효래야 몇 가지야? N개죠? 쐈던데 또 쏴도 되니까. 그지? 그러면 세 번째 원소도 N개고 맨 마지막 R번째 원소도 N개일 거 아니야. 그지? 경우의 수 구하려면 N을 전부 다 곱하면 되는데 몇 개 곱해져? R개 곱해지니까 그냥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으로 구하시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 두 번째 1대1 함수는? (1대1) 함수. Y에 있는 녀석들이 화살을 한 발씩만 받아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애 경우의 수 N가지잖아. 이번에 그지? 그럼 두 번째 있는 애는 첫 번째가 화살을 쏜 Y한테는 못 쏘니까 얘는 N-1개지. 그지? 다음에는 N-2개일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쭉 가가지고 마지막에 곱해지는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n-r 플러스 1일 거란 말이야. 그지? n부터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계산이 뭐야? n부터 1씩 줄여서 n-1 n-r 플러스 1까지 곱하는 계산이 뭐였어?
승환이 뭐였어? 순열이었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NPR로 계산하시면 돼. 여기까지 오케이? 다음에 세 번째 1대1 대응. 얘는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한데 공역과 치역이 일치해야 되니까 n이랑 r이랑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npn이 되는 거야. 또는 rpr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 r팩 하셔도 되고요. m팩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해돼? 공역에 남는 게 없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얘 개수랑 똑같아야 돼. 애초부터. 그러니까 n이랑 r이 같으니까 rpr 또는 mpn으로 계산해서 r팩 또는 m팩이 되시면 되고요. 네 번째 상수함수 는 몇 개? 상수함수의 정의가 뭐였어? 치역의 원소가 한 개만 있으면 상수함수야. 그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전부가 y의 첫 번째 원소에 화살을 쏘던지 두 번째 원소에 쏘던지 세 번째 원소에 쏘던지 n번째 원소에 쏘던지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개냐면 n개예요. n개.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돼? 네. 다음에 항등함수는 몇 개? 무조건 한 개야. 왜? 넣은 게 그대로 나오는 대응밖에 없어서. 여기까지 이해돼? 필기하세요. 요거 하시면 필기는 끝이야. 뭐야, 박유진도 책을 학교에 두고 왔어? 네. 뒤지고 싶어? 왜 최수련이 왜 숙제 안 했을까? 아니 what? 숙제를 더 일찍 하지 그래서. 그럼. 몇 시에 잤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짜 너무 피곤하고 뒤질 것 같아서 자는 건 아니잖아. 그냥 학원 끝나고 가방 던진 다음에 침대에 누워서 릴스 살짝 보다가 잠든 거잖아. 어때? 어때? 안 보내면 죽어. 너희 할머니한테 연락할 거야. 알겠어? 할머니 집에서 숙제해. 가져가. 할머니 댁에? 네. 할머니 댁 어딘데? 서울 어디? 약수동? 그럼 프린트해서 주면 되겠다. 그지? 금요일 숙제를 안 했잖아. 네. 할머니 집 가서 금요일 숙제 하면 되잖아. 할머니가 기특해서 용돈 주실 것 같은데? 그지?
다 썼냐? 다 필기 하셨으면 문제풀이 갑시다. 몇 쪽이야? 308쪽부터. 자, 1번. 두 집합 x는 0이랑 1이랑 2가 있고요. y는 0, 1, 2, 3. 그래서 x의 원소 x에 집합 y의 원소가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고 그 함수의 치역을 구하랍니다. 그죠? x에서 y로의 함수인 것을 찾으래. 기억부터 볼게요. 0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그지? 근데 공역에 마이너스 1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럼 얘는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야. 여기까지 이해돼? 기억은 벌써 걸러졌고. 자, 니은은 0 넣으시면 뭐 나와? 1 나와요. 그죠? 1 넣으시면 뭐 나와? 0 나오고요. 2 넣으시면 1 나와. 이해돼?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를 넣었을 때 공역에 있는 원소만 튀어나왔다? 그럼 얘는 함수가 맞지. 그지? 그리고 치역까지 구하라 했으니까 치역은 뭐야? 실제 함수값으로 튀어나온 애들만 묶어놓으면 그게 치역이니까 요렇게 쓰시면 완성. 이해되냐? 자, 다음에 디귿은 0 넣으시면 뭐 나와? 1 나와. 1 넣으시면 2 나와. 2 넣으시면 3 나와. 1, 2, 3은 공역에 다 있어? 없어? 있어요. 그죠? 그럼 얘도 함수가 맞고요. 치역의 원소는 1이랑 2랑 3이지. 여기까지 이해돼? 자, 리을은 0 넣으시면 0 나와. 1 넣으시면 1 나와. 2 넣으시면 8 나와. 8 y에 있어? 없어? 없으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야. 됐어? 자, 다음에 2번. 눈으로 한번 볼게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그래프 중에서 함수의 그래프인 것만 있는 대로 고르래. 함수이려면 어찌해야 된다고? 임의의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야 돼. 자, 기억은? 아무데나 세로선 그으면 한 점에서 만나니? 맞죠? 기억은 함수야. 니은은요? 맞죠? 함수예요. 디귿은? 아니야. 두 점에서 만나거나 안 만날 때가 있으니까 함수가 아니야. 리을은? 당연히 아니지. 그지? 예시로 들어드렸고. 미음은요? 맞죠. 비읍이 약간 고민되시죠? 그죠? 비읍은 어때? 비읍은 어때?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 그지? 비읍을 보면 자, 여기만 한번 봅시다. 만약에 요 점에 딱 맞춰서 세로선을 이렇게 그었어. 점 몇 개에서 만나는 거야? 색칠되어 있는 한 군데에서만 만나는 거야. 그지? 이해돼? 다른 데는 당연히 한 점에서만 만나고 있는 거고. 여기만 좀 고민이 될 텐데 이렇게 그으시면 색칠되어 있는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라서 비읍도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기억, 니은, 미음, 비읍. 다음에 4번으로 갈게요. 숙제는 역시나 오늘 같이 한 문제들만 풀어오시면 되니까 체크 잘 해두세요.
자, 4번. 정의역이 마이너스 1, 0, 1일 때 다음 보기의 함수 중에서 f랑 g랑 같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그죠? 함수끼리 같으려면 정의역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일치해야 같은 함수라고 볼 수 있다 그랬어. 그죠? 자, 기억부터 볼게요. f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요. 그죠? 0 넣으시면 0 나오고 1 넣으시면 1 나와. 그지? gx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 나와. 여기서부터 글러 먹었잖아. 그지? 기억은 탈락이야. 이해돼? 다음에 니은 갈게요. 뭐가? gx가 세제곱이야? 아. 그럼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네? 0 넣으시면 0이고요. 1 넣으시면 1이네요. 그럼 얘는 서로 같은 함수네. 그죠? 다음에 니은 fx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2 나오고요. 0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나오고 1 넣으시면 0 나와. 그지? gx는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1 나오잖아. 맞아? 안 돼. 다음에 디귿 fx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2 나오고요. 0 넣으시면 1 나오고요. 1 넣으시면 2 나와요. 그죠? gx는 마이너스 1 넣으시면 2 나오고 0 넣으면 1 나오고 1 넣으면 2 나와. 그러면 모든 정의역 원소에 대해서 대응 관계가 일치하니까 얘도 둘이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이해됐어? 다음에 쭉쭉쭉 넘겨서 1번 볼게요. 1번 317번 317쪽에 1번 자, 1번.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에서 집합된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보기의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다음 함수를 고르랍니다. 자, 1번. 1대1 함수부터. 기억은 1대1? 일단 이거부터 하자. 기억부터 리을까지. 왜 리을이야? 비읍이지? 기억부터 비읍까지. 얘네 나와 있는 거 전부 다 함수야? 세로선 그었을 때 다 한 점에서만 만나? 오케이. 기억부터 비읍까지는 일단 다 함수야. 그죠? 그러면 1대1 함수 먼저 골라봅시다. 기억은 1대1이야? 가로선 그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나? 맞아. 니은은요? 맞아요. 디귿은요? 안 돼요. 리을은? 맞아. 비읍은? 안 돼. 아, 미음은 안 돼. 비읍은? 비읍은 될까요? 안 될까요? 가운데 비어있는 데가 있잖아. 그지?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가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에서 만나야 돼. 비어있는 데가 있어. 이렇게 그으면 교점이 없어. 이래도 돼?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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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돼? 무슨 소리야? 왜 되냐고. 1대1 대응은 남는 y가 있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아, 1대1은 남는 y가 있어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있어도 된다 그랬어. 그죠? 여기가 바로 남는 y 아니야? 선택받지 못한 y들. 이해돼? 있어도 되는 거지. 비읍은 1대1이야. 이해됐어? 다음에 1대1 대응이죠. (1대1) 대응은 1대1에서 뭐가 추가돼?
공역과 치역이 일치하셔야 돼. 그죠? 이해돼? 근데 지금 우리 문제에서 공역이 어떤 범위냐면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이해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치역도 실수 전체여야 돼. 치역이 뭐였어? 실제 함수값으로 튀어나온 애들이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실수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기역부터 비읍까지의 함수가 y축으로 빈틈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려져야 실수 전체가 치역이 된다라고 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y축 위로, y축 아래로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함수여야지 얘처럼 중간에 끊긴 부분도 없어야지 치역이 실수 전체라고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함수값으로 실수 전체, 모든 숫자가 다 뽑혀 나올 수 있어야 되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그러면 기역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기역은 1대1 대응이 아니야? 1대1 대응이지. 그지? 왜냐면 아래로 쭉 계속 뻗어 나가고 있고 위로 쭉 뻗어 나가고 있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돼? 기역. 니은은요? 니은은요? 니은은 애매한데 이 문제의 의도가 뭐냐면 여기에 점근선이 있어. 점근선이 뭐냐면 가까이는 가는데 절대 닿지 않는 선이 점근선이야. 그러면 니은은 이 점근선 위로는 함수값이 생성되지 않아. 이해되냐? 함수값이 생기지 않으니까 이 부분은 실수 전체에 포함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니은은 1대1 대응은 안 돼. 뭔 말인지 이해돼? 디귿은? 얘는 1대1도 아니었는데 당연히 안 되지. 그지? 리을은요? 당연히 되죠. 미음은 당연히 안 되지. 비읍은 안 돼. 왜? 선택받지 못한 y값들이 여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1대1 대응은 기역이랑 리을 두 가지가 되겠다. 자, 다음에 3번 항등함수. 항등함수 뭐야? 넣은 게 그대로 나오면 항등함수야. 그지? 그런 거 기역부터 비읍까지 누구밖에 없어. 리을밖에 없어요. 그죠? 리을이 항등함수. 4번은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뭐야? 뭘 넣어도 똑같은 y값이 나와야 돼. 그지? 그게 누구야? 미음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 다음에 2번. 자, 2번. 집합 x는 0, 1, 2 있고요. x에서 x로의 함수. 정의역도 x고 공역도 x인데. 그래서 f랑gh는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이고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2 더하기 g 더하기 h2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누가 기준이 될 수 있냐면 항등함수인 g가 기준이 될 수 있어. 왜 항등함수를 기준으로 삼아? 항등함수는 항상 넣은 게 그대로 나오니까. 이해돼? 그러면 가조건에서 g2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 2라는 얘기야. 이해돼? 그럼 얘네 셋 다 2인 거지? 맞아?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h는 상수함수니까 h1이 2였잖아. 그지? 이해돼? 그러면 h라는 함수는 무조건 뭘 넣든 2가 튀어나온다 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다음에 요거 한번 봐야 되는데 얘가 얼마냐면 4야. 맞아?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애는 누구냐면 F만 신경을 쓰시면 되는데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얘는 1대1 대응이니까 신경을 좀 써줘야 돼. 잘 봐. 가조건에 의해서 F0이 2에 대응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어. 맞아? 그러면 나머지 원소인 1이랑 2가 0 또는 1에 대응이 돼야 돼. 뭔 말인지 이해되시냐? 맞아 이게? 맞아. 0 또는 1에다가 대응이 돼야 돼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찾아낼 거야? 나조건을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아내야 돼. F2죠? 바보다 바보. 요걸 만족시키는 녀석을 찾아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F1 더하기 2F2는 F0이니까 2가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1이랑 2가 0이랑 1에 대응돼야 되는데 각각이 누구랑 누구여야 돼? 얘가 0이고 얘가 1이시면 되죠. 이해되냐? F1은 0이고요. F2는 1에다 가서 대응되시면 되는 거겠지. 그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 문제에서 F2 더하기 G 더하기 H2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자, F2는 얼마냐면 1이고요. G2는 항등함수니까 2 나오시면 되고 H2는 뭘 넣어도 2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정답. 자, 다음에 3번. 집합 X는 X가 0부터 1까지고요. Y는 Y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인데 fx는 ax 플러스 b 1차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도록 할 때 다음 물음에 답을 하랍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 실수 a, b의 값을 구하래요. 그죠? 오케이? 봐봐. x에서 y로의 함수니까 얘가 정의역일 거 아니야. 그지? 정의역의 원소는 무조건 강제로 싹 다 사용을 해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싹 다 써먹어야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 그러니까 요거를 그래프로 생각을 한번 해보면 0부터 1까지 요 안에 그래프가 들어가 있어야 돼. 이해돼? 이해돼? 0부터 1까지 사이에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고 여기 있는 원소를 싹 다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래프가 x는 0에서 시작해서 x는 1에서 끝나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다음에 얘가 공역이잖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공역이잖아. 그지? 근데 1대1 대응이니까 공역과 치역이 일치를 해야 돼. 즉 얘가 누구냐면 치역이라는 얘기지. 치역은 뭐라 그랬어? 실제 함수값으로 튀어나온 애들이 치역이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함수값으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싹 다 나와야 돼. 이해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함수값이 전부 다 등장을 해야 돼.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니까 정의역 때문에 왼쪽 오른쪽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치역 때문에 위아래로 꽉 차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좌표 평면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왼쪽 오른쪽으로 꽉 차 있어야 되고 위쪽 아래쪽으로도 꽉 차 있어야 돼. 누가? 1차 함수인 직선이. 알겠어? 그럼 그렇게 그릴 수 있는 경우가 누구랑 누가 있냐면 요렇게 하면 왼쪽 오른쪽 끝까지 꽉 차면서 위아래로도 꽉 차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또 요렇게 생겼으면 왼쪽 오른쪽 위아래 꽉 차 있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얘는 뭐가 문제야?
왼쪽으로 남아있고 오른쪽으로도 남아있어. 뭔 말인지 이해돼? 내가 만약에 요렇게 그렸어. 뭐가 문제야? 위로 남아있고 아래로 남아있어. 뭔 말인지 이해되니? 정의역이니까 왼쪽 오른쪽 싹 다 써야 되고요. 치역이니까 위아래로 싹 다 써야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래프가 요렇게 생기거나 요렇게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1번 경우는 A가 양수. A가 뭔데? 1차 함수의 기울기잖아. 그지? 그니까 요렇게 생길 때 A, B 값을 구하면 되잖아. 그지? 야, 이 점의 좌표가 얼마야? 이 점의 좌표 얼마야? 그래, 얼마야? 0, 마이너스 1. 요 점의 좌표 얼마야? 그래, 얼마야? 1,2죠? 이해돼? 그러니까 1번 경우는 뭘 구하는 거냐면 y는 ax 플러스 b라는 1차 함수가 0, 마이너스 1이랑 1,2를 지날 때 a, b 값을 구하시면 돼. 다들 구할 수 있지, 그지? 대입해서 연립하면 되는 거죠. 2번 경우는 뭐야? 요거 구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어딜 지나야 돼? 여기 뭔데? 0,2 지나시면 되고요, 그죠? 여기는 뭔데? 1, 마이너스 1 지나시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두 번째 경우는 뭐 구하는 거야? y는 ax 플러스 b가 0,2를 지날 때랑 1, 마이너스 1을 지날 때를 구하시면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돼? 이해됐어? 직선에서의 1대1 대응 함수 찾는 거 중요하다. 이해되셨냐? 다음에 4번. 자, 4번. 실수 전체의 집합. 아래에서 R로의 함수 F가 fx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2x 플러스 1을 써먹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는 2-a의 x 플러스 1로 정의가 되는데 얘가 1대1 대응이래. 상수 a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그죠? 봐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즉 y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2x 플러스 1을 그리면 돼. 그지? 얘는 x가 0일 때 1을 지나잖아. 여기서 출발해서 기울기 2짜리인 직선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해돼? 그러면 x가 0보다 작을 때 얘를 써먹으면 될 텐데, 그지? 얘는 어디 그려야 되냐면 요 부분에다가 그려내면 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요 부분에다가 그려내시면 되는데, 잘 봐봐. 얘는 0을 집어넣으면 1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생이냐면 0,1을 지난다라는 얘기야. 이해돼? x는 0에서 함수가 나뉘어져 있는데 딱 경계일 때 함수값이 1이었어. 그죠? 얘가 만약에 끊겨 있으면 되나? 얘 1차 함수잖아. 그지? 얘도 형태를 보니까 1차 함수지.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데서 시작해도 돼? 돼? 이런 데서 시작해도 돼? 안 돼. 그러면 요 사이에 있는 y 값들이 등장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럼 여기서 시작해도 돼? 이것도 안 돼. 왜? 여기에 있는 함수 값들이 등장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1대1 대응 함수여야 되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함수야. x값에다가 모든 실수 다 집어넣을 수 있어야 되고 함수값으로도 모든 실수가 다 튀어나와야 돼. 이해돼? 그러려면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생각이 얘도 여기를 지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이해돼?
이해돼? 이 생각을 반드시 먼저 하고 출발해야 돼. 왜냐하면 얘는 여기다 0 넣으면 1이잖아. 그지? 얘도 0 넣으면 1이야. 문제에서 맞춰줬어. 근데 안 맞춰줄 때도 있어.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 x가 0보다 작을 때도 얘도 여기서부터 출발을 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결국에 a 값이 결정하는 게 뭐냐면 1차 함수의 기울기잖아. 그지? 기울기는 크게 보시면 양수가 있고 음수가 있을 거 아니야.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애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그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얘여야 돼, 얘여야 돼? 그럼 위에 거여야 돼, 아래 거여야 돼? 무조건 아래 거여야 돼. 왜? 위에 거는 가로로 선 그으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해돼? 뭔 말인지 이해돼? 그니까 E-A가 뭐여야 돼? 양수여야 돼. 이해되시니?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0 되면 어때? 0 되면 어때? 기울기가 0이면 x가 0보다 작을 때 그냥 1이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왜? 얘 밑에 있는 함수값들이 등장하지 못하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0일 때는 안 돼. 요것만 정답으로 채택하시면 돼. 이해됐어? 다음에 323번에 1번 갈게요. 마지막 문제. 323쪽에 1번. 자, 1번 부집합 x랑 y가 있어요. x의 원소 3개, y의 원소 3개. 1번 그냥 함수의 개수. 그냥 함수의 개수.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를 r개라고 하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n개라고 하시면 그냥 함수의 개수는 n의 r제곱이라 그랬지. 그지? 그럼 요 문제에 적용시켜보면 3의 세제곱이니까 27이죠. 이해돼? 1대1 대응은 일단 둘이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랬어. 그죠? 그럼 3팩 하시면 되네. 6개. 상수함수의 개수는 전부 다 1로 가는 거 하나, 2로 가는 거 2개, 3으로 가는 거 3개 해서 총 3개. 이해됐어?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오늘 진도는 끝이다. 숙제는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고생하셨고 쉬었다가 다음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